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미국의 헬렌 켈러는 작가이며 교육자로 대학 교육을 받은 시각, 청각, 중복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앞장섰으며 여성과 노동자 등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사회운동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런 그녀의 삶과 업적은 잘 알고 있지만 정작 헬렌 켈러와 같은 시청각 장애인이 우리 주위에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감각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사물과 사람 모두에 단절되어 오직 촉감으로 촉수어나 점자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촉수와 통역사가 10여 명 내로 통역 지원은 힘든 상황이고 심지어 법적 장애 유형 15가지의 시청각 장애는 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이 몇 명인지 집계도 없고 학습권, 이동권, 의사소통의 지원이 전무하여 심하게 소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일찍부터 시청각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노력하여 그 결과 헬렌 켈러라는 인물이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개인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더라면 아무 능력을 일으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설리번 스승과 같은 든든한 지원이 있었듯이 우리도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많은 지원을 통해 행복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헬렌 켈러의 말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제2의 헬렌 켈러가 반드시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5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입니다. 돈만 빼고 세상 무서울 게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식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기 회사의 직원 지영이 빌려간 돈을 회수하기 위해 지영의 딸 은혜의 가짜 아빠를 자처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은혜는 시각과 청각 장애를 모두 가진 아이였는데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은혜를 귀찮아하던 제식은 손끝으로 세상을 느끼는 은혜만의 특별한 방식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수 이승철이 부르는 노래 우린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못 지킬 약속이면 하지 말아요. 우리 지금은 감정이 앞서 있죠. 이루어질 순 없어요. 우린 조금만 내가 아는 곳을 바라보아요. 고개를 돌리면 텅 비었죠. 모든 걸 잃어가면서 우린 사랑했죠. 우린 사랑했죠. 못 지킨 약속이면 하지 말아요. 우리 눈물이 나는 것조차 지쳐요.
우리가 잊지 못하는 건 추억이에요. 서로가 아니라 우리가 견뎌야 하는 건 이별이에요. 서로가 아니라 우린 사랑했죠. 우린 사랑했죠. 모든 걸 잃어가면서 우린 사랑했죠. 제식은 식 엔터테인먼트라는 행사 여직원 5명을 데리고 영세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무단결근한 직원 지영이 실족사 했다는 경찰에 연락을 받고 망연자실해 합니다. 사실 지영이 많은 돈을 제식에게 차입해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장례식 부고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이혼하여 7살 난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아파트로 찾아가게 됩니다. 영세한 아파트에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자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은 여기저기 살림집기들이 너부러져 엉망이었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거실로 들어서자 순간 욕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와 함께 지영의 딸로 보이는 아이가 나오더니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 길을 따라 책상 밑으로 조용히 들어가더니 빵을 하나 집어서 먹고 있습니다. 제식은 자신을 본 건지 못 본 건지 계속 먹기만 하는 딸에게 네가 은혜냐며 인사를 건네보지만 반응이 없자 베란다로 나가 지영의 핸드폰에 있는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자기와는 상관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담배를 한 대 피우자 딸 은혜가 마루나 나와 담배 냄새에 반응하여 바닥을 두드리고 다가가는 제식을 와락 껴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더듬다가 갑자기 놀라 떨어지며 에에 하고 소리를 지르며 책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데, 그때 문을 두드리던 집주인 여자가 이 소리를 듣고는 들어와 제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이 8천만 원이라는 소리에 솔깃하여 전세 계약서를 찾아서는 집을 얼른 빼고 보증금을 챙길 목적으로 은혜 아빠 행세를 시작하는데, 은혜가 시각, 청각 장애란 사실도 이때 알게 됩니다. 가수 리지가 부릅니다. 그댄 행복에 살 텐데. 혼자인 시간이 싫어. 시계를 되돌려봤죠. 앞으로 그대를 만나게. 그러다 또 하루만 가죠. 다시
맘이 내 맘은 눈물이 다독이며 보내온 거죠. 너 나를 버렸다는 미안함도 있고 그대 내 덕에 살 텐데 왜 또 생각하니 왜 또 전화기를 보니 왜 그 사진은 다시 꺼냈니 왜 또 망해졌니 닮은 뒷모습을 봤니 왜 나를 버린 사랑 잊지 못하니 그대 스쳐갔던 흔적이 그대 핥히고 간 상처가 너무나 많아서 자꾸만 아파서 눈물도 알아서 흐르죠. 너 나를 버렸다 미안함도 있고 그대 내 덕에 살 텐데 왜 또 생각하니 왜 또 전화기를 보니 왜 그 사진은 다시 꺼냈니 왜 또 망해졌니 닮은 뒷모습을 봤니 왜 나를 버린 사랑 잊지 못하니 사랑 같은 건 영원 같은 건 내겐 없잖아. 왜 또 생각하니 왜 또 전화기를 보니 왜 그 사진은 다시 꺼냈니 왜 또 망해졌니 닮은 뒷모습을 봤니 왜 나를 버린 사랑 잊지 못하니 자신이 지내던 고시원에서도 쫓겨난 제식은 아예 짐을 싸서 은혜의 아파트로 들어와 지내기 시작하는데 은혜는 현관에 벗어있는 제식의 구두를 손으로 만져보고는 집안에 같이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경계하며 계속 책상 밑에서만 지냅니다. 그런 은혜의 아빠처럼 집이 빠지는 한 달 정도는 지내기 위해 은혜에게 짜장면도 시켜주며 다가가지만 먹지를 않고 은혜가 먹던 빵을 다 치워버리는 작전도 쓰지만 빵이 없는 것을 알자 은혜가 에에 하고 악을 쓰며 소리치고 울부짖자 할 수 없이 다시 빵을 사다 줍니다. 그러자 마음이 풀어졌는지 제식이 먹던 짜장면을 다가와서 다 먹어버리고 욕실에선 제식의 면도 거품을 여기저기 바르며 장난을 칩니다. 한편 신장개업 행사 중에 여직원들과 행인이 시비가 붙는 사고가 벌어지는 등 기획사는 점점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며칠 후 집주인과 개나리 봉사단이란 아줌마 봉사단이 찾아와 내놓을 은혜 아파트에 청소를 시작하는데
은혜를 씻기기 위해 아무리 끌어내려 하지만 소리를 지르며 나오지 않자 죽은 엄마 지영이 입던 스웨터를 건네자 냄새를 맡으며 욕실로 따라오고 집주인 여자가 우리 인형도 쥐어주며 달래어 씻어주기에 성공합니다. 그날 밤 천둥번개 갇히고 비가 오는데 자다 깬 은혜가 제식에게 다가와 등을 대는데 열이 나며 끙끙대고 토하기까지 하자 제식이 얻고 달래어 겨우 잠이 듭니다. 윤도현이 부릅니다. 사랑 2. 나의 하루를 가만히 닫아주는 너 은은한 달빛 따라 너의 모습 사라지고 홀로 남은 골목길에 수줍은 내 마음만 나의 아픔을 가만히 알아주는 너 눈물 흘린 시간 뒤에 언제나 내가 있어 상처받은 내 영혼에 따뜻한 내 손길만 처음엔 그냥 지금 줄만 알았어 아무 색깔 없이 언제나 영원하게 또다시 사랑이라 울진 않아 아무 아픔 없이 너만은 행복하길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변환했던 거야 널 만나면 순수한 내 모습에 철없는 아이처럼 잊었던 거야 내겐 너무 소중한 너 내겐 너무 행복한 너
내겐 너무 소중한 너 내겐 너무 행복한 너 제식은 은혜를 데리고 특수학교 시각장애인반에 수업을 받게 하는데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은혜는 수업과는 맞지 않아 모니터를 흔들고 소리만 지르며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상담실에서 상담사는 은혜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었기에 시각이나 청각 교육을 따로따로 받아야 하며 법규가 없어 시청각 중복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식은 글자 모양의 블럭 장난감을 가지고 그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먼저 아빠라는 글자인 이응과 아자 모양의 블럭을 만져주고 손바닥에 동그라미와 아를 써주며 아빠란 글자를 가르치자 은혜가 곧바로 따라하게 됩니다. 하지만 빠자는 0을 붙여서 빵자를 쓰곤 합니다. 그런데 그날 현관 벨이 울리고 법원 집행관들이 찾아와 압류 딱지를 붙이고 전세 보증금도 압류당하게 되자 제식은 되는 일이 없다며 탄식을 합니다. 설상가상 업계 후배 양 사장이 제식의 채무를 대신해 행사 일들을 모두 인수해버리고 비톡촉 협박까지 당하며 거기에 행사 여직원 한 명이 양 사장 밑으로 들어가 술접대까지 하는 사실에 괴로워하는데 이젠 신용카드도 정지당하고 지갑에는 10,000원짜리 몇 장뿐입니다. 그날 밤 술을 마시며 죽은 은혜 엄마 핸드폰을 뒤척이던 중 정읍 이모란 여자와 주고받은 카톡에서 3,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을 보게 되고 돈을 받으러 가기 위해 은혜와 은혜 엄마의 사진과 함께 이모를 찾는다는 전단지를 만들어 봉고차에 짐을 싣고 정읍으로 떠나게 됩니다. 가수 손디아가 부릅니다. 어른.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깨끗하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을 나를 버리면 모두 갤 거라고 웃는 사람들 틈에 이방인처럼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던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던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어떤 날 어떤 시간 어떤 곳에서 나의 작은 세상은 웃어줄까. 정읍 이곳저곳에서 전단지를 돌리며 이모를 찾아다니던 중 주민들에게 점심도 얻어먹고 밭일이나 축사일, 지붕 고치는 일도 도와주며 마을회관 잠자리도 얻습니다. 다음날 무더운 날씨에 차를 몰다 수박 비닐하우스에서 수박 서리를 하는데 이미 CCTV에 찍혀버리고 물가에서 한가롭게 은혜와 수박을 먹고 씨를 서로 뱉어가며 놀고 있던 중 수박밭 주인인 연주에게 들켜 절도와 재물 손괴까지 저질러 신고한다는 말에 수박 추수하는 노동일을 하게 됩니다. 비가 오는 오후 은혜가 비를 맞고 싶다고 나가자고 제식을 조르고 내리는 빗물이 피부에 와닿는 감촉에 너무 좋은 은혜는 손으로 흑장난까지 하며 연신 즐거워합니다. 저녁 식사를 수박밭 연준의 식구와 같이 하는데 회사 여직원으로부터 정의의 이모라는 여자는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잠적한 사기꾼이란 연락을 받고 수박밭 연주집 별채에서 지내기로 하고 마을의 일당일을 소개받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농촌에서의 생활을 하는 은혜와 제식은 행복한 일상을 연주가 유튜브에 올리게 되는데 이를 본 양사장 일행이 찾아와 빨리 채무를 갚으라며 폭행을 하고 일주일 내에 모두 갚으라며 봉고차까지 끌고 올라가 버립니다. 힙합 가수 게리와 길 리쌍이 부릅니다. 광대. 내가 웃고 있나요? 모두 꺼지시겠죠? 날 보는 이들의 눈빛 속에는 슬픔이 젖어 있는데 내 이름은 광대 내 직업은 수많은 관계 그 앞에 웃음을 파는 예 슬퍼도 웃으며 내 모습을 감추는 게 철칙 오 이런 내 처진 손가락질하며 날 모욕해도 더 크게 웃고 난 땀으로 목욕하고 음악이 꺼지고 막이 내리고 밤이 오면 별빛에 몸을 씻고 눈부시게 광낸 구두를 신고 달에게 청혼하듯 손을 내밀어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앞으로 달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흐르는 이 시간엔 외롭게 홀로 핀 꽃 한 송이에 난 반해 사랑을 나누려 나는 간단해 세상을 넘어 시간을 멈추고 세상을 넘어 신나게 춤을 춰봐 세상을 넘어 모두가 같은 높이에서 그래 그렇게 내가 웃고 있나요? 모두 꺼지시겠죠?
불령 저 불타는 20대 청춘은 내일이면 이 사회의 첫 줄은 이력서 쓰며 인생을 시험보고 저 순진한 사랑의 초보 애인이면 남자와 눈 마주 사랑에 빠져 슬픔을 기다리네 너와 나 모두 왕의 옷을 입어도 신하가 돼버리는 현실에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해 오늘 술 한잔 하면 내일은 물 한 잔으로 버텨야 하지만 일단은 오늘 또 마시네 아픔이 싹 가시네 세상을 넘어 시간을 멈추고 세상을 넘어 신나게 춤을 춰봐 세상을 넘어 모두가 같은 높이에서 그래 기억해 yeah, yeah. Don't feel down, don't feel down. 내가 웃고 있나요 모두 거짓이겠죠 이들의 눈빛 속에는 슬픔이 젖어 있는데 내가 웃고 있나요 모두 거짓이겠죠 이들의 눈빛 속에는 슬픔이 젖어 있는데 모든 것을 체념한 제식은 며칠 전 연주 아버지가 창고 옆 항아리를 뒤적이던 생각을 해내는데 사실 연주 아버지는 심한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고 항아리 속에 많은 돈을 숨겨놓고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항아리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제식은 은혜와 연주 아버지가 손을 잡고 나갔다는 소식에 마을을 뒤지며 찾아다니는데 은혜와 연주 아버지는 농로에 앉아 평화롭게 노을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은혜의 모습에 제식은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날 밤 은혜가 제식의 얼굴을 더듬다가 상처를 알아채고는 호하고 불어주며 안아주자 제식은 손바닥에 눈물이란 글을 쓰고 손을 꼭 잡아줍니다. 다음날 아침 제식이 떠나며 연주에게 약도를 그려놓고 장독대를 보라며 쪽지를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은혜 친부를 만나지만 돈봉투를 내놓으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제식은 할 수 없이 은혜를 데리고 바닷가에서 엄마 지영에 유골을 뿌려주고는 결국 아동보호기관을 찾습니다. 제식과 함께이기에 마냥 즐겁기만 한 은혜를 의자에 앉혀두고 모든 서류를 작성한 후 여기가 더 좋을 것이라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제식은 사무실을 빠져나가는데 은혜가 빵을 먹다가 무언가를 눈치채고는 의자 여기저기를 손으로 더듬다가 제식의 가방이 없어진 것을 알고 빵을 내던지고는 벽을 더듬어 현관을 찾아 걸어갑니다. 손바닥으로 유리창을 두드리며 에에에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한참을 울부짖는 은혜를 문 밖에서 바라보던 제식은 다시 문을 열고 은혜의 얼굴을 보듬자 손바닥에 눈물이라고 손가락 글씨를 쓰고는 자기 머리를 때리며 내가 누구냐고 하자 제식이 손바닥에 은혜라는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러자 제식의 어깨를 치며 누구냐고 묻는데 제식의 손바닥에 은혜가 아빠라는 글씨를 쓰자 제식은 은혜를
꼭 안아줍니다. 국악을 크로스오버하여 부르는 가수 이한이 부릅니다. 물고기 자리. 혹시 그대가 어쩌다가 사랑에 지쳐 어쩌다가 어느 이름 모를 낯선 곳에 날 혼자 두진 않겠죠. 비에 젖어도 꽃은 피고 구름 가려도 별은 뜨니 그대에게서 묻지 않아도 그대 사랑인 걸 믿죠. 저기 하늘 끝에 떠있는 별처럼 해 뜨면 사라지는 그런 나 되기 싫어요. 사랑한다면 저 별처럼 항상 거기서 빛을 줘요. 그대 눈부신 사랑에 두 눈 멀어도 돼. 하늘에 벗긴 저 별처럼 당신의 앞으로 묶여 움직일 수가 없지만 난 변하지 않을 테니. 작은 꽃잎 위에 맺힌 이슬처럼 해 뜨면 사라지는 그런 나 되기 싫어요. 사랑한다면 저 별처럼 항상 거기서 빛을 줘요. 그대 눈부신 사랑에 두 눈 멀어도 돼. 하늘에 벗긴 저 별처럼 당신의 앞으로 묶여 움직일 수가 없지만 난 변하지 않을 테니. 묻지 않아도 난 알아요. 그대 내 사랑인 걸. 다시 해 뜨면 사라지는 내가 되기 싫어요. 변하지 않을 테니. 우리나라 시청각 장애인은 5,000명에서 1만 명 정도 추정됩니다. 복지 정책은 물론 실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 영화가 계기가 되어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자막과 함께 바람에 흔들리는 꽃밭에서 은혜가 환하게 웃으며 꽃을 만지는 엔딩 크레딧으로 제식과 은혜가 함께 했음을 암시하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부하 직원 지용의 홀로 남겨진 시청각 장애인 은혜에
가짜 아빠를 자처해 단단히 한몫을 챙기기 위해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가족의 모습을 완성하려고 갖은 노력으로 웃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아이와 친해지는 법을 묻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폭풍우가 치는 밤엔 곁에 누워 잠을 자기도 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영리하지도 못하기에 때론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식은 나름대로의 열과 성을 다해 결국 아이와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에 공감하게 됩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시청각장애인 은혜는 처음 마주하게 된 낯선 제식을 향해 당연히 경계심을 보이지만 이내 그 노력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먼저 손을 내밀고 꾸밈없는 마음을 전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둥이기에 소통도 되지 않고 한없이 성가시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은혜를 애써 외면하는 이 사회에서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손을 마주잡은 것, 보통 사람들보다 결함이 많은 제식이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진정한 가족애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비혈연 가족과 장애에 대하여 새로운 시선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였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시청각장애의 고통에 대해 깨닫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제식과 은혜의 횡단보도 씬입니다.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메시지와 알림음이 나오며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제식의 옆에 천진난만한 얼굴로 가만히 서 있는 은혜의 모습을 보며 제식이 울컥한 심정으로 바라보다 자신의 손가락을 은혜에게 꼭 쥐어주는데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진심으로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080 세시봉 가수 송창식이 부른 우리는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연인 기나긴 핫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바람 부는 벌 안에서도 외롭지 않은 우리는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기나긴 겨울 밤에도 춥지 않는 우리는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연인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녔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우리는 연인.